네, 3대 지수는 여전히 보합권에서 엇갈리고 있고요. 대신 오늘 엔비디아가 1%대 약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NH투자증권 정우창 압구정 WM센터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희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뉴욕 증시, 그러나 서머랠리 한 발 더 남았다. 자, 한 발 더 남았다. 지금 이 하반기가 시작하면서 좀 기대감을 키우는 제목인데 그래도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면 조금 투자자로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중적인 마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상반기 이제 우리 미국 증시가 마무리됐는데 아마 S&P 기준으로 한 6%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미국 증시를 투자하는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상반기는 조금 좀 소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국내 증시가 한 30% 정도 올랐고, 미국 증시가 아까 6% 올랐다고는 했지만 이제 환율이 한 1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뭐 그냥 단순 지수에 투자했다면 조금 손실을 봤었던 그 상반기였고요.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희망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는 저희 미국 증시가 좀 캐치업 할 거다. 본격 상승세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세가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 기대감에 저희가 근거가 좀 필요한데 어떻게 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AI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선은 기술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상반기에 이제 4월에 한 20%까지도 하락했다가 이제 최근에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증시가 이제 신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좀 강세장이 시작되는 시그널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과거 제가 20년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저렇게 선이 있는 구간이 과거 좀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한 구간인데요.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구간에 한번 상승률을 보시면 계속 이제 레벨업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 2월 달에 기록한 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했다가 지금 그 고점을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미국 증시의 신고가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6천선을 다시 하회를 하게 되면 이런 또 신고가 패턴은 조금 깨지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지만 다만 지금은 굉장히 흐름이 기술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구간 하지만 6천선 지지 여부는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기술적으로 살펴봤다면 저희가 펀더멘탈에 대해서도 체크를 꼭 해봐야겠죠. 네, 하반기 기업 실적도 저는 미국 기업 실적도 굉장히 양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반기도 1분기도 지금 S&P 기업들이 보통 전년 대비 한 11% 정도 상승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관세 우려에도 하반기까지 보면은 좀 2분기는 살짝 실적이 좀 1분기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조금 부진할 수 있지만 3분기, 4분기 갈수록 다시 실적이 상승세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상반기에는 가이던스 부분에서 좀 흔들린 기업들이 있어서 걱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하반기에 점점 개선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어차피 미국 기업들은 소위 말해서 약간 그 엄살을 많이 핍니다. 그래서 그 가이던스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뭐 미니멈, 최저치, 보수적으로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6월 27일에 업데이트된 자료인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올해 한 8.8%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13.6% 정도 이 관세 우려나 이런 좀 많은 걱정이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크게 부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연초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주요 저희가 좋아하는 뭐 애플이라든가 뭐 아마존, 테슬라, 뭐 엔비디아, 기타 등등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사실 해외 매출이 거의 한 40에서 60% 가까이 되거든요. 이 해외 매출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가 약세를 가는 국면에서는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아직 실적 추정치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잠시 살펴봤고 1위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부장님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애플은 네.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사실 상반기에 많이 발견됐는데 차트로는 지금 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애플 전망 간략하게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 애플이 지금 이제 AI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뒤처졌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덜할 수는 있는데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회자님도 애플 스마트폰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애플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약간 지금 AI 기능이 조금 뒤처졌다고 해서 과연 이 애플의 생태계를 포기하고 안드로이드로 갈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어떤 하드웨어 플랫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애플의 그 포지션은 굉장히 견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좀 저점에서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애플도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시 저희가 추가 질문으로 애플에 대한 전망을 좀 여쭤봤고요. 지금 달러 약세가 오히려 미국 수출 중심의 기업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은 수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냐 이런 수급이 중요한데 그쵸. 미국 시장의 하반기 유동성과 수급 요인은 저는 굉장히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주요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올해는 활성화할 건데요. 우선은 1분기 실적 때 공시된 그 계획만 토대로 보더라도 전년 대비 한 19% 정도 사상 최고치로 올해 자사주 매입을 미국 기업들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이 자사주 매입은 바로 또 소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가 주식의 하단을 받치는 효과도 있고 또 EPS 상승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이제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파월이 금리를 7월에도 인하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언급을 했지만 아마 시장에서는 올해 한 3회까지도 좀 인하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 한 4.5% 정도 되는데 이런 중립금리가 미국의 중립금리는 3% 초반대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보면은 기준금리를 한 5차례 정도 인하할 여력이 미국 기업들은 있다. 미국은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유동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시는 순간 저희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해 볼 텐데 7월 금리 인하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는 발언이 나왔고 지금 부장님도 어쨌든 그 가능성에 함께 좀 열어두시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감세 정책도 지금 노이즈가 있지만 결국 이게 통과되고 금융권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도 다 미국의 하반기 유동성, 증시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부장님과의 시간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 긍정적인 전망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그 밖에 저희가 이번엔 기업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오늘 또 주인공이 돼버렸는데 네. 좀 아쉬운 모습으로 주인공입니다. 테슬라. 네. 저희가 이전에 출연해 주셨을 때 로보택시 이벤트 이전이었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 또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우선은 오늘 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또 그 감세한 OBB 법안에 대한 또 이견이 있었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이 법안이 그냥 통과가 된다면 나는 제3당을 창당하겠다. 그리고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내년 중간 선거나 이런 쪽에 꼭 낙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날선 발언들을 시작을 했고요. 사실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이런 일론 머스크 리스크는 이번에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그런 거를 좀 깔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우려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면 주가 역시도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은 내일 실적은 굉장히
좀 내일 그 인도량 발표는 좀 네.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포지션은 그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중국과의 경쟁이 미국이 굉장히 치열하게 걱정을 할 수 있는 국면인데 테슬라가 사실 미국의 국가대표 기업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홀대하거나 이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이 시작을 했는데 단기간에 이 모멘텀은 좀 끝났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 자율주행이 계속 확산되는 과정은 분명히 테슬라의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웨이모랑 비교를 해도 굉장히 그 가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런 구동되고 있는 이 메커니즘이 AI 솔루션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더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테슬라의 강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침 이 준비해 주신 화면에도 웨이모도 같이 화면에 나와 있길래 여쭤보려고 했는데 함께 비교해서도 이 테슬라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노이즈는 주의하자라는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지금 또 파월에 대한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정치적 외풍에 대해서 내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다고 하네요. 지금 이어지는 발언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